첫 소식 하나씩 살펴봐야 될 텐데요. 자, 그럼 지난 2주간 제주 해경 소식 첫 번째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첫 소식입니다. 네, 첫 소식은 11월 25일 12시 28분쯤 두모포구 인근 해상에서 해녀가 떠내려가고 있다고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저희 연안구조정과 순찰팀이 출동을 했습니다. 네. 네, 순찰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해녀가 고무보트를 잡고 있는 상황이었고 힘이 빠져가지고 올라타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연안구조정에서 구조 동력보드를 이용해서 해녀를 안전하게 구조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건강상의 이상이 없어서 병원으로 가지 않고 안전하게 귀가하셨습니다. 네. 자, 물질을 하던 그 상황에서 일어난 그 사고 같은데 어쩌다가 그렇게 떠내려가게 된 건가요? 네, 이 해녀는 이제 오전 10시 30분쯤부터 이제 작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네. 조류에 의해서 외측으로 계속 이렇게 밀려가다 보니까 아, 이제 돌아가려고 해도 힘이 빠져서 자력으로 못 돌아오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우, 정말이도 큰일 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바다에서는 항상 파도와 조류로 인한 위험한 상황이 꼭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해녀분들께서도 조업시 짝을 이루어가지고 네. 상호 안전을 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랜 세월 이제 바다에서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 잘 아신다고 생각들은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류 때문에 떠밀려 갈 때는 힘이 빠지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언제든 그래요. 우리 해녀 삼촌들 물질하실 때는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네, 다음 소식은 저번 방송 마지막 내용과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이제 야간 수상레저 활동에 관한 내용인데요. 네. 11월 13일 새벽 1시 31분쯤 제주 조천 신흥포구 북쪽 1.8km 해상에서 레저보트가 스크류 탈락으로 운항이 불가하다는 핸드폰 해로드라는 어플을 통해서 긴급 구조 요청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해상에서 신고할 수 있는 뭐 그런 핸드폰 어플이 있군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레저 기구를 타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이제 해로드라는 어플과 바다앱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어플들을 통해서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레저기구 소유자분은 이제 해로드라는 어플을 이용해서 신고를 해 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 해경이 현장으로 이동해서 조천항까지 이제 예인을 했고, 근데 이제 조천항에 도착했을 때 네. 이제 야간 운항 장비 두 종을 네. 선내에 보여하지 않아서 오. 그 사실을 확인해가지고 이제 단속까지 진행하게 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야간 운항하실 때는 야간 운항 장비 잘 챙기고 가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또 문제가 있었나 보네요. 그래요. 뭐 야간에 수상 레저 활동 즐길 수 있으면 있지만 이런 장비라든가 또 지켜야 될 사항들을 꼼꼼하게 철저하게 지키면서 안전하게 또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네, 다음 소식은 11월 12일 오전 10시경 제주항 신항 동쪽 500m 해상에서 모터보트가 전복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네. 이 전복된 모터보트 위에 3명이 보이고 있다는 신고였는데요. 네, 저희 해경이 도착했을 때는 전복된 배 위에 3명이 있었고, 다행히도 전부 구명조끼를 착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전원 구조하여 이제 제주항으로 이송을 시켰고, 전복된 모터보트는 이제 화북폭우로 예인이 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사고가 있었군요. 정말 승선원 전부가 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지 않았으면 더 큰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일이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구명조끼는 이제 차량의 안전벨트와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레저 활동 즐기시는 분들은 네. 필수적으로 음, 꼭 구명조끼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네네. 구명조끼가 조금 불편하실 수는 있는데 이게 내 생명줄이다라는 생각을 꼭 하셔가지고 착용을 하셨으면 꼭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운전할 때 이제 안전띠를 생명띠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해상 활동할 때는 구명조끼가 생명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구명조끼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구명조끼를 좀 그 사이즈별로 우리가 좀 이용할 수가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동일한 사이즈로 알고 있긴 한데 네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 그래서 대부분이 뭐 어린이용도 있고 이제 네. 어른용도 이렇게 구분은 돼 있어서 네네. 그 정도 구분은 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강승호 순경하고 저는 같은 사이즈 착용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L, 그쵸? XL이 아니고 L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소식은 수상 레저 활동 그 시구 관련 정보를 또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기상특보 시 수상 레저 활동 신고 관련된 정보를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네, 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에 보시면 누구든지 풍랑, 폭풍 해일, 호우, 대설, 강풍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나 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0.5km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수상 레저 활동을 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주의보 이상의 뭐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그리고 또 가시거리가 0.5km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수상 레저 활동을 할 수가 없는데 이게 또 예외 상황도 있긴 하다고요. 네, 예외 사항으로 이제 파도나 바람만을 이용하여 수상 레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네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상특보 활동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기상특보 시에는 수상 레저 활동을 하려고 하시면 꼭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사실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뭐 수상 레저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뭐 파도나 좀 바람이 불어야 또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쪽도 있어서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꼭 그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수상 레저 활동들도 여러 종류가 있겠죠? 네,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들 하시는 이제 파도를 이용하는 서프보드가 있고요. 아, 그러네요. 네, 바람을 이용하는 것으로는 이제 윈드서핑이나 카이트보드 같은 게 있습니다. 네, 이러한 수상레저 활동은 이제 풍랑, 폭풍 해일, 호우, 대설, 강풍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 중이면 꼭 사전에 신고를 한 후에 활동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냥 활동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신고를 꼭 하신 후에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신고는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신고는 어렵지 않은데요. 가까운 해양경찰 파출소를 방문하셔서 신고를 하셔도 되고 네. 인터넷에 이제 수상레저 종합정보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네,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또 위험한 날, 또 그때는 또 좀 자제하셨다가, 그쵸? 네, 좀 맞습니다. 안전하게 즐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이제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두 번째 방송인데, 오늘은 종이 넘기는 소리 진짜 한 번도 안 들렸어요. 네, 오늘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 강승호 신경이가 인사 나누고 저희는 또 2주 후에 다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